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원의 피칭학 개론의 서동원입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네, 정말 귀찮으시더라도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동원의 피칭학 개론이 루틴 편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세 번째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저희 피칭학 개론으로 도착을 해서 정말 이 간절한 이 사연을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책장을 넘기는 중에 잠깐 얻어가는 쉬어가는 페이지, 교과서를 읽거나 뭐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오늘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선택을 해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다 같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기술편까지 지나가고 나서 좀 각자 개개인의 사연을 받아서 조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다양한 사연들을 일찌감치 보내주셔서 물론 루틴이나 뭐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공개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연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피칭학 개론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고민은 어떤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칭학 개론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화면에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는 멀리 경남에서 야구하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들맘입니다. 코치님을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고 아들과 제가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코치님의 블로그만 열심히 정독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튜브 활동도 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 아들놈이 요즘 너무 슬럼프가 길어져서입니다. 원래 공을 곧잘 던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을 던지기 전에 한번 치고 던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동작이 있어요. 이걸 학교 코치님께서 못하게 하고 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공을 던지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야구공을 쳐다보기도 싫다네요. 유유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바쁘시겠지만 마음은 간절하고 찾아뵙지는 못하는 저희 아들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요? 중학생이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고 뭐 요즘 뭐 중2병이라는 얘기도 있죠. 굉장히 애들이 힘든 시기인데 이런 고민까지 안고 있으면 정말 나는 야구를 이만큼이나 좋아하는데 이런 고민 때문에 야구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글러브로 이제 공을 한번 치고 던지는 동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절대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치고 던지는 투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탭을 한다 그러거든요. 탭. 이게 탭을 하고 던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글러브를 치는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팔의 무게, 양팔, 이런 팔의 무게와 하지에 있는 다리, 이 다리의 무게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절대 이 무게가 같을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팔의 무게 곱하기 3게 다리 무게라고 합니다. 거의 평균적인 사람의 3배 무게, 팔의 3배의 무게가 다리 하나의 무게라는 거죠. 여러분 투수들이 훈련 중 그리고 뭐 경기 중도 그렇고 시즌 중 시즌 후에도 투수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너 오늘 밸런스 어땠어? 밸런스 좋았어? 아, 내가 오늘 실점을 하긴 했는데 밸런스는 괜찮았어. 다음 경기가 기대가 돼. 아, 오늘 실점은 안 하고 경기 결과도 너무 좋은데 밸런스가 엉망이었어.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 투수 코치님들도 너 오늘 밸런스가 어때? 밸런스 좋았어? 나빴어? 뭐 정말 이 투수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오르고 내리는 말이 밸런스란 단어입니다. 이 밸런스란 단어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네. 무게가 같다는 거죠. 네. 무게가 같아야 올바른 균형이 나오겠죠? 네. 팔은 다리보다 가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연 이 가벼운 팔과 무거운 다리가 동시에 어떤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다른 무게의 이 두 팔다리가 같이 출발을 한다면 과연 밸런스가 맞을까요, 여러분?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각기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무거운 친구가 먼저 떨어지겠죠. 그럼 이 가벼운 물체는 절대 이 무거운 물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얘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벼운 물체를 먼저 출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애가 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닿는 지면에 떨어지는 타이밍이 똑같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균형이고 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되게 관심 있게 다양한 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일본인 투수들이 이 하지를 굉장히 잘 쓰기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투수들은 이제 보면 이제 축쪽이죠. 우투수면 오른쪽 다리, 네, 좌투수면 왼쪽 다리. 유니폼 바지가 거의 무릎 밑에 면이 막 흙이 묻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면으로 가까이 붙어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하지를 투구에 개입을 많이 시키는데 일본 투수들을 보면 막 공을 던지기 전에 킥을 할 때 이렇게 이미 양손이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만큼 하지가 지면에 가까이 내려가기 위해서 손이 먼저 빠져서 출발 준비를 해서 이 하지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세팅을 마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의 개입과 움직임이 많을수록 손은 빨리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애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출발 준비를 끝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투수도 물론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 하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손이 빨리 갈라져야겠죠. 글러브에서 빨리 떨어져야겠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떨어졌다가 킥을 하면서 떨어졌다가 나갈 때 이게 치면서 탭을 하면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투수도 물론 하지가 빨리 움직이겠지만 이 야구 종목에서 제일 하지를 빨리 움직이는 굉장히 스텝이 빠른 포지션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그 포지션은 네, 바로 내야수입니다. 내야수. 인필드 플레이어가 다리를 제일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내야수들이 송구하는 동작에서 글러브를 치고 던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치고 던지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내야수들은 공을 잡고 나면 치고 던져요. 그라운드 볼을 잡고도 치고 던지고. 왜? 다리가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글러브에서 캐치가 끝나고 나면 손이 빨리 갈라져야겠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이어지면서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탭을 하고 송구가 이어지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가볍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야 무거운 하지의 움직임을 견뎌낼 수 있고 그 하지의 움직임에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 친구는 제가 어머님께서 영상을 안 보내주셔서 못 봤지만 정말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는 게 이 친구는 분명히 하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리드미컬한 선수일 겁니다. 근데 이 하지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손이 빨리 출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만약에 탭을 하는 걸
없애버린다면 자연스럽게 하지의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왜? 이 손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결국 공을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하지의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지의 움직임이 느려졌는데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 하지의 움직임이 본능적인 장점, 이 선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인데 이게 만약에 하지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면 이 선수의 장점, 이 선수의 색깔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선수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장점을 버린 거거든요. 최고의 선수로 내 색깔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치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죠. 네, 수많은 어떤 경우가 아닌 코치의 시각적인 불편함. 네, 그 불편함 때문에 이 선수에게 치고 던지지 마. 다 분명히 어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 이제 코치님이 시키니까 해야 하는 정말 이 슬픈 현실, 네, 이 현실 때문에 정말 이 선수의 정말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더 과감하게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선수는 하지를 더 과감하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의 더 좋은 색깔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과감하게 하세요. 더 과감하게. 코치님께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지금 이게 너무 편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는데 이 탭을 하면서 투구하는 걸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일정 시간을 주시고 지켜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성적이 안 좋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퍼포먼스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결국 코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수와 어머님이 이제 보실 테니 좀 다른 어떤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탭을 하는 글러브를 치고 던지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잘 아시죠? 네, 배영수 선수이고요. 네, 거의 뭐 몸 관리를 굉장히 잘 하기로도 유명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하지의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잘 사용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도 그 좋은 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즌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투구폼을 소유했었죠. 네, 지금 킥이 정점에 닿은 시점인데 양쪽 손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양손이 떨어져서 이 하지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할 때 이 리듬이 시작되는 시점에 글러브와 손이 탭이 되겠죠. 네, 치고 나가겠죠. 네, 이렇게 하지를 빠르게 움직이려면 손이 빨리 이렇게 갈라져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이 빨리 갈라져서 출발 준비를 맞춰줘야 이 정말 굵고 힘 있는 리듬 있는 이 하지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정말 두산 팬들에게는 정말 소금 같은 존재죠. 네, 더스틴 니포트 선수고요. 니포트 선수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하지의 리듬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투수로 유명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니포트 선수 역시 이 킥은 정점에 닿았습니다. 정점에 닿은 상황에서 양손이 갈라져 있죠. 니포트 선수도 탭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정말 이 큰 키에서 이 튼튼한 하지의 움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양손이 빨리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양손이 이미 출발 준비를 끝내고 있어야 이 좋은 리듬 있는 하지의 움직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선수인데요. 이제 이와쿠마 히사시라는 선수고요. 시애틀에서 굉장히 선발로 롱런했던 선수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시애틀로 이적을 해서
많은 시즌 동안 굉장히 선발 투수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고요. 아마 WC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추신수 선수가 이와쿠마 선수에게 홈런 치는 장면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쿠마 선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의 공 그리고 안정적인 제구를 가진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보시면 정점이 킥이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양손은 어떻게 보면 니퍼트 선수나 배영수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또 이와쿠마 선수도 하지를 잘 사용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최근에 좀 반성의 시기를 가지고 있는 제충현 선수고요. 뭐 굳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좀 선수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최충현 선수가 2년차 때 이런 투구 폼을 했었어요. 2년차 때. 저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마지막 시즌을 보낼 때 최충현 선수가 이제 신인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제구의 난조를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교 선수들이 프로에 들어와서 이제 매일 경기를 하는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팔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왼쪽 어깨 빨리 열리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 공이 워낙에 빨랐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 차 때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돼요. 거의 한 시즌 동안 본인이 묵묵하게 소화를 잘 해줬죠. 그래서 애초에 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양손은 그냥 아예 그냥 던질 준비를 모두 다 끝내놓는 어떤 그런 투구폼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손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 하지하고 이제 상지하고 타이밍이 맞아지는 거죠. 워낙에 달리기도 빠르고 하지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차 시즌에 다시 이제 자신의 투구폼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야구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정말 심플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팔이 다리보다 가볍기 때문에 팔이 먼저 출발을 시켜줘야 이 하지의 다리의 움직임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텝을 빨리 하는 다리를 더 많이 움직이는 내야수, 인필드 플레이어에게 이 탭을 동작 그리고 투수들도 이제 하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선수일수록 이 탭을 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준 어머님과 그리고 어린 중학생 선수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코치의 역할은 결국 이제 옆에서 좀 너무 선수가 벗어난 길을 택할 때 조금 이제 인사이드로 넣어줄 수 있는 어떤 벽 같은 역할, 방향을 살짝 조금씩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너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조금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뭐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몸으로 하는 스포츠고 멘탈 스포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것이 없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의견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내 걸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이미 야구를 오래 했고 나는 야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적게 했기 때문에 구력이 짧기 때문에 코치님 말을 들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 야구를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내 본능적으로 내 몸이 편하고 이게 맞다고 확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선수가 나이가 어리던 간에 많던 간에 분명히 확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느낌 믿으십시오. 내 몸이 편하다면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앞으로 내가 행해야 될 나만의 동작들입니다. 절대 그 본능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내 투구폼이고 내 타격폼이고 그게 내가 가장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도 나만의 플레이와 나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멘탈이자 방법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네,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 먼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 건 정말 너무 멀리 있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말 또 중학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사연이 안타까워서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자 이제 먼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 먼저 보내주신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요. 정말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풀어 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외침이나 어떤 본능적으로 나오는 느낌들을 외면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네. 코치님 물론 중요하죠. 감독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독님이나 코치님을 절대적인 존재, 어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내야구를 못해요. 눈치 보느라 내야구를 못해요. 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코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믿어서 나만의 야구를 후회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연이 아닌 루틴을 조금 소화할 수 있는, 세 번째 루틴, 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